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예전부터 문헌의 나라라고 이렇게 옛 기록에 혹은 남들이 혹은 스스로도 조선시대 그 선비들 사람들도 많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기록을 종합해 보자면은 나라에서는 책을 만드는 관청을 별도로 두고 또 집집마다 많은 책을 보관해두며 읽었다라는 게 어떤 우리 그 기록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조선 말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제 막 먹는 것도 좀 형편없고 유산관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나 딱 봤더니만 전부 다 애나 어른이나 혹은 무슨 좀 대갓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평민 혹은 그 이하인 것 같은데도 다 책을 두고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기 어디 그 무슨 토착민들 토호민들이랑은 좀 많이 틀리구나. 문헌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예전부터 문헌이 나라 혹은 뭐 요즘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기록이 나라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근데 저는 기록이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문헌이 나라라고 하는 게 좀 더 또 타당하고 좀 더 품위가 있지 않는가. 근데 문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원래 나오는 말은 논어에 나오죠. 논어에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뭐 하래는 오능 언지나 기 부족증하고 하나라 예에 대해서는 공자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 거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은례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에서는 부족증인데 증언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문헌이 부족고야라.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자가 말을 했어요.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문헌에 대해서 줄을 달기를 문은 전적이다. 그다음 헌은 2000년 이전 주석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헌은 현이다. 현, 어질현, 현자 혹은 현인. 그래서 문헌의 나라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문헌은 그냥 책만 얘기하는데 문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헌은 그것을 이해하고 생산해내고 계승해낼 수 있는 그 어진 사람들. 그래서 한국은 단지 그냥 기록이 많은 세상 것까지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방대한 그 책과 그다음에 그것을 생산 계승해 나가는 어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들 잘 아신 이야기입니다.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아니라 1477년 훨씬 앞섰죠. 고려시대 직지심체 요결이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게 직지심체 요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그랬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직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요, 요렇게 직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라고 돼 있고 상하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걸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모르겠어요. 그 잘 안 보이죠. 예, 그 프랑스 말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 잘 보면은 이게 그 사람들 도서 관리 번호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써 있죠. 꼬렌. 영어가 아니라 그 불어라고 합니다. 요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일단 원본 사진입니다. 요거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프랑스 국립 파리 도서관의 동양 원서부에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명의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능 입각 불사의 뭐 앞에 끊어진 건데요. 뭐 지혜라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가 능입각 능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면은
불사의, 우리 불가사의라 그러죠.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다. 뭐 그리고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요 전체적인 내용은 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지혜가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불가사의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승고선사. 승고선사는 중국의 그 고승이라고 합니다. 승고선사, 상권제인. 평소에 늘 제인 보통 하면 여러 제 사람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 이렇게 쓸 때 많이 있습니다. 제인 모든 사람, 뭐 제군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 하는데 제는 이제 지자와 갈지자와 어져서 어자 이렇게 합자라고 그 원래 고문에서도 그렇게 쓴 글자들이 몇 자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로 보시면 됩니다. 지어, 상권 지어. 남들에게 그것을 권장하기를 평소에 제인에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장하기를. 막학불법. 이 선사라는 분이 그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죠. 막학불법. 불법을 배우지 마라. 여러 사람들에게 권장하기를 불법을 배우지 마라. 단자 무심거. 다만 자연히 스스로 무심히 가라. 이 갈것자는 사실 가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고요. 요 당시에 쓰던 이렇게 조사처럼 쓰던 거라고 합니다. 갈것자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불법을 배우지 말고 다만 스스로 마음에 두지 마라. 무심히 가라. 이근인 주시해탈. 이근인 이로운 사람, 우리 영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리자입니다. 영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이근인. 예. 근기가 본바탕이 영리한 사람은 주시해탈. 한낮이면 뭐 며칠 걸리는 게 한낮이면 해탈할 수 있고. 둔군인. 이근인이 반대에 아둔한 사람이겠죠. 근기가 아둔한 사람. 이근인, 여긴 둔군인. 둔군인 혹 3~5년, 원 불과 10년. 혹 3년이나 5년. 멀어도 불과 10년. 불과 10년이면 혹은 뭐 10년을 넘지 않아도 뭐예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근기가 똘막똘막한 사람은 한나절이면 해탈할 수 있고, 혹은 근기가 아둔한 사람도 혹 3~5년이나 10년을 넘지 않아 해탈할 수 있다. 약 불어고, 여기 거도 뭐 특별히 간다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불어고,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은 노승, 체이, 입발설. 그 발자 좀 작게 써 있는데요. 그 뽑을 발자입니다. 뽑을 발. 발치하다 할 때 그 뽑는. 한나절이나 3년, 5년 혹은 아무리 지나쳐도 10년 안에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노승이, 이거 지금 승고선사 자신이겠죠. 노승인 내가 체이 너희자죠. 너를 대신해서 발설 혀를 뽑는 지경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해탈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뭐 발설 지옥이라고 또 있답니다. 혀를 뽑는 그런 지옥에 내가 네 대신에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쳤다면은 네 대신에 발설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 직지심체 요결의 맨 마지막 그 문단이죠. 앞에도 쭉 이게 보시다시피 요 앞에는 또 요 앞에 구절이 있었겠죠. 하나의 문단이 있었겠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걸 옆에 걸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백운화상 초절 불조 직지심체 요절 하고 권하라고 딱 써 있잖아요. 권하. 그 백운화상이 이 책을 지었다고 창작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편집했다 그러죠. 여기 지금 승고선사라든지 누구라든지. 근데 백운화상이 초절은 이제 뽑아냈다라는 거죠. 혹은 베껴냈다. 해서 베껴서 뽑아서 기록했다. 무엇을? 불조는 이제 부처님 말씀 그 자체, 부처님 말씀 그 자체, 혹은 조. 이런 지금 이 승고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사들, 큰 스님들, 그 시타르타 그 부처님 말씀 그 자체, 혹은 그 큰 스님들, 이 조사들의 직지심체를, 이분들이 심체, 마음의 그 본체를 곧장 가리킨 직지심체를 한 것들, 그것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의 요절, 핵심적인 것을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마음의 본체를 직접 가리킨 그 핵심적인 구절들을 백운 화상께서 뽑아서 기록하였다. 이게 전체가 책 완칭 이름이죠. 백운 화상 초절 불조 직지심체 요절, 이 책 이름입니다. 이제 줄여서 직지심체 요절, 혹은 더 줄여서 직지심체, 더 줄여서 뭐 직지라고, 여기도 지금 직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백운 화상께서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심체를 곧장 지적한 그 요절들을 다시 뽑아서 기록한 책이 이 직지책 두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자체는, 책 자체는 사실은 이 백운 화상, 물론 안목이 있어야 우리도 편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그 명언들, 잠언들을 300단락인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뿐이에요, 사실은. 예, 이 내용 자체는. 원래 그 경전 자체가 있죠. 이거 자체가 경전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라는데 그 의의가 큰 거고요. 정말 부처님 말씀 자신은 뭐 금강경이라든지 반화경 뭐 이런 경전 따로 있죠. 어쨌든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핵심적인 말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 이렇게 그 지은이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선화 7년 정사 7월 1. 이때가 언제인가요? 선화 7년이면은 1377년 고려 우왕 3년이라고 합니다. 청주 목외, 청주 목 고림, 청주 그 목의 그 바깥에, 그러니까 그 읍 안에가 아니라 읍치 안에가 아니라 읍 교회에 흥덕사 주자 인시, 흥덕사, 청주목 그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자, 글자를 주조하여, 주자가 핵심적인 거잖아요. 글자를 주조하여 인시, 찍어서, 인행해서 찍어서, 물론 찍는 거는 목판으로 찍어요. 같은 인이라고 하지만 왜 주자가 글자를 주조해서 만들어서 인시, 찍어서 베풀었다, 반포했다. 이 기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질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후대에 다시 뭐 복관이나 재관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성광 7년 이때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끝내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게 된 겁니다. 직지심체 요결 많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는 못 읽었지만 맨 끝에 한 대목 한 단락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여기에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이 권상이 있는데 권상은 지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만 이렇게 프랑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직지가 지금 근황이 어떠하신지 이거 보면은 일단 그 16년도 그 신문 기사인데요. 거기 타이틀에서 프랑스에서 120년 동안 타향살이, 고려 금속활자본 직지 귀향이 또 무산됐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반환해 달라. 반환이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전시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잠깐 뭐 1개월이고 빌려라도 좀 달라, 이렇게 전시라도 하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이렇게 점점점하면서 프랑스 초대 공사가 국내에서 수집해가지고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는 않는데, 이를테면은 강화에 있는 외기장과 그 의궤들은 그 군대가 한 대 와가지고 그야말로 약탈해 간 거라 그러는데, 이 의궤는 그래도 이렇게 전에 프랑스까지 가게 된 그 경위가 나름 있답니다. 이 초대 공사가 수집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줬는데 전해줘서 그 지금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 있다라고.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청주시에서 네 번째로 이게 세상에 알려주고 나서 몇 년 동안 첫 번째 안 되고 네 번째 대여 요청도 무산됐다. 프랑스 외부 반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는데, 이때가 2016년도에 제가 한번 잠깐 조사하면서 했던 건데 또 세월이 바뀌었으니까요. 2017년 10월 25일
한 열흘 전이죠. 이때 나온 것도 보면은 직지 원본 귀환을 바라며 해서 다시 그 충주시에서 대여를 해달라, 뭐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전시 같은 걸 위해서 대여를 해달라는 도 여전히 전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그랬는데 2017년 10월 25일까지도 전혀 이렇게 대여조차도 해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지상이라고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직지상. 근데 요 그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에 유치됐다는 기사 엊그제 2, 3일 전 나오면서 직지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고요. 늘 할 때마다 가끔씩 나와요. 근데 잘 안 들어보셨죠? 요 직지 바로 이 직지 체계에 유래해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상입니다. 직지라고 하죠. 유네스코 직지 메모리 오브 더 월드 프라이즈. 이거 직지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물론 주축이 돼서 한 건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 제정 배경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창조적 가치, 세계 최고의 역사적 가치, 그다음에 지식정보 및 예술 문화적 가치의 공유 확산. 이렇게 뭐 월드 들어가거나 혹은 인터내셔널 뭐 글로벌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서 저도 이제 연구원에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 가치랄까 이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들의 것들이 그 나라의 뭐 독특한 뭐를 아주 굉장히 아름다워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늘 이겁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인류가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북아메리카까지 아시아 유럽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제는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그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아프리카 어디 있다든지 혹은 유럽 궁중에 어디 비밀 수장고에 있다든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이야기만 있고 있다는 거 확인은 되지만 공유하고 같이 그걸 향유할 수 없다면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국제사회에서는. 예, 월드, 글로벌, 인터내셔널. 예. 이 직지상을 그래가지고 지식정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고 그다음에 예술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금속활정 찍어가지고 확산했다. 최초로 확산시켰다 해가지고 직지 책을 보고서 직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가 2004년 4월에 제정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005년 9월 4일부터 직지상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6회라 그러는데 이 직지상은 매년 시상하지 않고 경연으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청주에서 당연히 주관을 하고 늘 불러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런 가치 창조적 역사적 이러한 것들을 공유 확산하고 있는 지금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청주시에 불러서 소정의 상금과 함께 유네스코 직지상 명의로 이렇게 주고 있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4년에 제정돼 가지고 2005년서부터 직지상 시상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체코 국립도서관에서 수상했고요. 2007년에는 오스트리아 음성 기록 보관소에서, 그다음 2009년에는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 2011년에는 호주 국가기록원, 2013년에는 멕시코 아다비,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거죠. 여기 2016년도 제6회라 그러죠. 예,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요거 청주에 있는 청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라 그러면은 중남미 15개 국가기록원이 공동 프로젝트 팀인 이베르 아카이브에서 이 직지상을 수상했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직지에 대해서 공연이 좀 떠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 그 선조들의 훌륭한 전통으로 인해서 직지심체 요괴를 최초로 금속활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의 뭐 우리끼리야 얼마든지 관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아니라 인류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리기 위해서 직지상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거는 사실 직지상보다 더 오래되고 더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문해상이라고. 세종대왕 문해상 딱 감 잡으셨죠? 문해상. 근데 한글로만 이렇게 쓰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해상이라고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집에 텔레비 있으시군요. 가끔 뉴스 보면 뉴스에 나옵니다. 오늘 올해 문해상 뭐 어디를 줬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문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정신을 홍보하고 문맹 퇴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89년에 제정돼 1990년부터 이거는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9월 4일은 직지의 날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지의 날은 그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금 그냥 하는 거고, 물론 직지상은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9월 4일을 직지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청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9월 8일은 문해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문해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물론 이제 홍보가 덜 되고 그냥 기념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국제 문해의 날이라 가지고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문해 이제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문맹을 해독하다, 문자를 해독하다, 문맹을 퇴치하자.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글자들 있잖아요. 혹은 뭐 여전히 문화복이 좀 덜 된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문맹 퇴치에 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상이 문해상입니다. 세종대왕 문해상인데요. 그냥 세종대왕 상이라기도 하고요. 그냥 더 줄여서 문해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도 유네스코 킹 세종이라고 아예 딱 해놓죠.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 예. 아까도 유네스코 직지 프라이즈라고 했었죠. 예, 9월 8일은 우리가 10월 30일인가요? 그때는 국제연합의 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10월 8일은 국제문해의 날입니다. 그 본부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상을 하죠. 그 상금도 주고요. 올해 수상한 데를 보면 2017년 수상자로는 캐나다 콘코디아 대학교의 학생 및 성과연구센터의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문해율을 향상하는데 타파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늘 두 군데 하더라고요. 보면 요르단의 라나 다자니 박사, 우리는 읽기를 사랑합니다. We love reading. 요 프로그램이 그 어린 아동들한테도 굉장히 그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서 요 두 단체가 문해상 시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작년 겨울에 태국에 잠깐 갔었어요. 2박 3일로. 우리 저명하신 분, 3박 4일이구나. 2박 3일이라고 해서 어느 분이 쿡 웃으셨어. 근데 처음 가봤어요. 태국 처음 갔는데 3박 3일 갔는데 큰 그 학자분 따라서 갔다가 그럼 너도 비행기 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이런 거 비싼 거 하다가 작년 2016년도에는 그 태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 문해상을 수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잠깐 유튜브에서 빨리 또 그 관계된 거 찾아서 보여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제 뭐 발표 강연도 굉장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막 엄청 많이 쳐주더라고요. 거기서 수상을 했으니까. 캐나다의 그 기관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쪽 아프리카 교육 기본 역량 개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 근데 여기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냥 여기만이 아니라 쭉 연결이 많이 됩니다. 기관들이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요 사진에서 이 사람들 온 사람들 뭐 50명, 200명의 이 어린 학생들 이거를 독해력을 향상시켜 줬다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그 많은 그런 기관들 중에서 이 기관이 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읽기를 삽니다. We Love Reading 이 프로그램 또 굉장히 괜찮았다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두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직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훈민정음 또 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될 당시에 여긴 요약한 거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거까지 읽어드리자면 조선시대의 한국은 공자의 유교 중에서도 매우 보수적 성향이 강한 그 성리학이요. 성리학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첫 번째 이념이었죠. 성리학. 유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세종대왕 훈민정음이 반포될 당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그 유교의 경전들, 우리 소위 말하는 사서오경 이런 경전들은 다 죄다 더럽게 어려운 한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백성들은 교양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관청에 호소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관청에 뭐 하려면 전부 다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사기를 맞거나 폭행을